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인공지능과 로봇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가 지금 6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점이 2020년 정도, 이미 지금 우리가 많이 봐왔죠. 알파고라든가.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인간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부분 인공지능이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전 세계의 불빛을 보았을 때에 선진국의 불빛이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과 남한의 우리가 전기라 그러죠. 전등으로 불빛이 북한에는 거의 없어요. 남한은 이렇게 밝은데, 그죠? 이런 모든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특히 2045년이 되면 우리가 영화를 봤어요. 매트릭스 영화라고.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시대가 2045년입니다. 그 영화의 뒤에다가 사람들은 무슨 이런 신경망 관을 꽂고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받아요.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타임지에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만 해도 우리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노트북 옆에 수많은 것들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이제 한 군데로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13년. 그리고 10년 만의 변함이죠. 2005년도에는 128 메가와트를 쓰다가 2014년에 기가와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세상이 빨리 바뀐다라는 거죠. 노후된 이런 도시가 아주 신도시로 바뀌고, 핸드폰이 전혀 없던 2005년, 요즘에 2013년의 그림을 보면 누구든지 핸드폰을 다 한 개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에 시작되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앨런 투어링이라는 사람이 기계의 지능,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재는 기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인간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지를 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AI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게 1956년이에요. 지금이 2016년이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우주 영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그 영화에는 할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결국 인간을 우주에서 이기고 인간을 부려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1967년에 그 영화가 나왔죠. 이처럼 큰 변화들이 우리에게 지금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변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1982년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 유리스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들이 보통 보면은 AI 테크놀로지가 이제 현실로 되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걸프 워라고 해서 걸프 전쟁입니다. 이 아랍에서 걸프 전쟁 알죠? 계속해서 폭격을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AI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해서, 그리고 인간을 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 타겟을 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을 이겼다라는 최초의 그 신호는 IBM 왓슨 슈퍼컴퓨터가 딥블루입니다. 이름은 1997년에 체스 인간 챔피언을 이겼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지금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할이라는 슈퍼컴퓨터, 우주에서
여러 가지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과 빠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모르게 다가와서 우리가 대부분 다 쓰는 것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이에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다. 검색하는 거 그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검색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글에다가 이제 말도 하죠. 목소리로 뭐 시청이 어디 있어요 하면은 시청에 지도를 보여준다든가 답을 다 해주는 게 바로 이 구글에서 한 이 거대한 역사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2007년도에 DARPA라고 미 국방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무인차라 그럽니다. 이제 무인차를 컴피티션이라 그래요. 경쟁으로 해서 이기는 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무인차가 나오고 그 무인차는 이미 5년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도 그죠. 뭐 다양하게 나왔지만 인간은 아직까지 튜어링 테스트라고 해서 지능이 5세 여아 정도 5세 아이보다 못하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지능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슈퍼컴퓨터의 그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된다라는 것은 레이 커즈와일이 다양한 도표로 예측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인간 휴먼 브레인, 인간의 뇌처럼 똑똑해지는 시점을 2025년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을 2045년이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정의를 했죠. 그리고 보면은 인간의 브레인만큼 똑똑해지는 시점을 2025년이라고 한다면 all human brain, 지구촌의 모든 지금 현재 73억, 74억의 인구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점을 2040년 그리고 인간을 확 능가하는 게 2045년 이렇게 AI의 진화 상태를 도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의사보다 더 확실한 진단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가왔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두 가지는 weak AI, strong AI. weak AI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본 알파고 같은 겁니다.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은 체스 인간을 이긴 이런 것들은 만약에 총을 들고 누군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비키지를 못해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해요. 얘는 단지 바둑만 둘 줄 압니다. 얘는 단지 체스만 둘 줄 알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사를 대신하는 것은 모든 의학 정보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IBM 왓슨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한 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은 인간처럼 모든 걸 파악하는 거죠. 아, 저기서 누가 다가와요. 뭐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비켜야 되겠다. 상황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강한 AI. 세 개로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내로 AI라고 합니다. 그게 약한 AI고 제너럴 AI라고 하면은 이제 인간처럼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한꺼번에 대여섯 가지 여러 가지 일 또는 뭐 수백 가지의 일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일을 제너럴 AI, 그 다음에 슈퍼 AI라고 하는데 이때쯤 되면 뭐 인간을 능가한 우주를 다 통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는 AI, 그죠? 이것도 축구밖에 못해요. 약한 AI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적이 넘어오는지 아니면은 뭐 무슨 무기가 아니면은 지뢰가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는 약한 AI,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사고를 하는 것을 강한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AI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인간 사회에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오픈 소스라고 알죠? 오픈 코그라는 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AI 내가 다 50년 연구했으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 발전이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다 내놓고 오픈 소스로 내놓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다음 넥스트 스텝을 개발을 할 경우에 정말 2045년이 되면 뭐 거대한 발전이 오겠죠. 이 오픈 코그를 만든 사람이 지금 일반 인공지능 협회장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 표정을 만들어서 로봇 속에 집어넣은 벤 고르첼이라는 분이 오픈콕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대부분 역사 그리고 그 발전의 또 이런 것들을 다 이 예측을 한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 Singularity 특이점이 여기에 가까이 왔다 이런 책을 냈고 인공지능 하면은 우리는 보통 레이 커즈와일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인공지능도 있고요. 이거 움직이는 화면인데 보면 눈을 한쪽 껐다 켰다 이렇게 눈을 떴다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도 이미 나와 있고요. 사람처럼 완전히 표정이 멀리서 봤을 때는 반드시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인공지능이 수없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말도 하죠. 이제 Hi everybody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인공지능은 바로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제너럴 AI 또는 AI 중에 제너럴을 넣어서 AGI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로봇 자체를 만든 회사는 데이빗 헨슨이고 헨슨 로보틱스라는 회사 벤 고르첼이 지금 현재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죠. 아주 인간처럼 얼굴이 표정이 정말 미묘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부 움직이는 화면들인데 바로 이 사람이 데이빗 헨슨입니다. 이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만 있으면 아무런 표정이 없거나 뭐 움직이거나 말을 못 하는데 거기에 AI가 들어가서 표정을 짓고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 로봇에게 물어봐요.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이렇게 물어봐요. 인간을 또는 인류를 멸망시키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yes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재미로 보여주는 이런 화면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알파고 는 아주 원시적인 이런 AI고 그것을 약한 AI, 약한 인공지능이라 하고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는 것을 이제 스트롱 AI,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요 허리까지만 만듭니다. 허리까지만 만들어서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또 웃기도 하고 그죠. 질문을 이해를 해요. 얘 이름은 이 인공지능 로봇의 이름은 헨입니다. 미스터 한 또는 미스터 헨이라고 이야기해요. 헨슨 로보틱스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아주 표현이 뭐 이거 지금 움직이는 표정들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전부 기계죠. 실제로는 그죠. 화난 표정입니다. 화나서 또는 뭐 놀라운 표정이라든가 이 전부 움직이는 표정들이고 자, 이 사람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핸드폰에다가 핸드폰 voice recognition이라 그래서 음성 인식 기기를 이미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질문을 하면 멀리서 하는 질문도 얘가 들을 수가 있고 가까이서 하는 질문을 대부분 이해를 하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뭐 재밌는 표정, 엉뚱한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아주 움직이는 표정인데 뭐 눈알을 굴리면서 사람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미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사람같이 이제 풀
뭐 전체 몸을 만들어서 말도 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도 있고, 이 로봇의 이름은 필립입니다. 필립. 멀리서 이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정말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로 이미 발전을 하여서 지금이 2016년인데 그죠? 2045년. 굉장히 3, 40년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얼마나 더 빠른 발전이 올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벤 고르첼 박사, 이분이 지금 일반 인공지능 협회장이고 오픈코그라는 재단이 있어요. 이제 AI 모든 기술 전부 다 내놔라. 나도 내놓겠다. 내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부터 내놓아서 모든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AI 공부를 그냥 오픈 코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뜻으로 이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오픈 코그 내에서 포럼도 하고 또 제자들도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AI 하면은 우리나라는 65년 전부터 1950년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쟁할 때 시작된 기술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65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전쟁 있던 해에 어떻게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이해를 했으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지금 따라가야 하는 시점이죠. 그럴 때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온 벤 고르첼 박사 같은 분을 한국에 우리가 모셔가지고 배우고 그 사람의 지식이 어차피 지식을 공개하고 내놓겠다, 오픈 소스로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분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인공지능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그냥 65년 역사를 그냥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발전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죠. 여기 보면 일본은 이제 로봇이 굉장히, 일본이 로봇은 뭐 1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휴머노이드, 인간 닮은 로봇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보면 어느 사람이 누가 인간이고 누가 로봇인지 잘 몰라요. 맨 왼쪽에는 하얀 옷 입은 이 두 사람이 로봇이고 뒤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거 움직이는 화면인데 멀리서 보면 정말 뭐 사람들 같죠. 이것은 이제 리셉셔니스트가 앉아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들어갈 때, 큰 빌딩에 들어갈 때 사람을 앉혀놓으면 안녕하십니까 밖에 일을 못하죠.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을 앉혀놓으면 사람 같은데 좀 막 오면서 뭔가를 찾고 있으면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알려줘요.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사장님을 만나러 온 사람 같아요. 사장실은 9층입니다 알려주고 여기에 지금 행사에 왔어요. 그럼 행사장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과 달리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다라는 이런 이야기이죠.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이 어느 사람이 로봇이고 어느 사람이 정말 자기 얼굴인지 거의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달파라고 미 국방연구원에서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 닮은, 이것은 일본 교수인데요. 자기하고 똑같은 안경을 씌워가지고 자기처럼 말할 수 있게 한 이런 로봇도 만들어내고요. 로봇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움직이는 화면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뒤로 돌아오면 저 뒤에는 기계예요, 기계. 이런 식으로. 이 여성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얼굴이 쫙 벌려지면서 움직이는 화면에 안에는 전부 기계가 보여요. 가까이 있는 내 친구 같지만 기계인 이런 인공지능. 다양한 것들이 지금 산업화되어서 이제 AI가 65년 만에 돈을 버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예, 소피아 뭐 이런 쪽에서 인간 닮은 로봇이 다양한 역할, 아까 봤죠? 비서 역할,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있는 리셉셔니스트 역할,
우주는 로봇 없이는 아니면은 우주는 지금 현재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거의 우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술과 융합되고 인간이 그 기계처럼 닮아가는 이런 시점이 우리에게 2045년 정도면 되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금융 쪽에 대부분 역할을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을 대신해줘서 너무 편해지는 거죠. 의사의 진단의사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진단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AI 인공지능은 그냥 순식간에 무료로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판사 역할도 전 세계의 모든 케이스를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판사 역할도 순식간에 내 사례를 넣어서 이렇게 살인을 한 구형을 할 때 이 살인자에게 평균은 뭐 7.8년형 이런 식으로 금방 그죠. 판사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도우려 인간에게 많은 협력자, 파트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인공지능의 65년의 역사를 통해서 1997년에는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요. 2007년도에는 또 무인차가 나와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이런 차도 나왔고 그 거대한 발전의 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IBM 왓슨 슈퍼컴퓨터는 이것도 아직은 약한 AI이긴 하지만 진료, 진단하는 의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든가 판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금융의 다양한 일자리를 뺏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간은 더 손쉽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의 인간의 파트너로서 다가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부상기술, 부상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가장 부자 되는 분야, 산업은 에너지 환경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요. 얼마나 큰 시장이 뜨느냐 하면 2174조 원의 시장이 뜨죠. 석유, 석탄은 사라져요. 대체 에너지 이게 바로 솔라가 뭐 80, 90%, 그다음에 윈드요. 두 번째로 큰 산업이 바이오 메디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 사라집니다. 전부 몸속으로 들어가는 바이오 컴퓨터의 시대가 되어 수명을 연장하고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런 약품이라든가 뭐 이 다양한 기술,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